안녕하세요. 김은행 경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이 담고 있는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봅니다. 네. 관광사업 중에서 한 예로 한옥체험, 호텔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관광 산업이 완전히 지금 넉다운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적으로 관광 사업, 이제 관광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관광 사업이라든가 이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조금 해야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돌아가지 않아서 지금 경제가 좀 마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데요. 그나마도 뭐 다행이랄까, 백신 개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어서 조만간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관광 사업에 이제 관심을 갖거나 뛰어들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관광진흥법에 관한 부분들에서 자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진흥법 관련된 자문은 대부분 관광진흥법 제3조에 규제되어 있는 관광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관광사업은 이제 제3조에 여행업이 있고요. 관광 숙박업이 있고, 이 숙박업에는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업, 그다음에 이제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 시설업, 그다음에 관광 편의시설업,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규제, 제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또한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받아서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정책 자금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문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로 얘기를 하고 자문을 청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 숙박업에 관한 부분 중에서 이제 한옥 체험에 관한 부분들을 한 예시를 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관광진흥법을 이제 보시면 제 4조에는 아까 이제 3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 1호부터 4호까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그밖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허가 절차를 이제 받도록, 허가와 신고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법 규정 중에서 잠깐만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5조를 한번 볼게요. 이 5조는 이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검토하실 땐 법 제3조와 시행령 제5조를 꼼꼼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5조를, 시행령 제5조를 보면요, 별표 1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별표 1에 관한 규정은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부분들을 각 사업말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숙박업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여기 전통 호텔업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규준을 보면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 가옥의 형태를 갖출 것,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출 것,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런 규정들을 잘 보고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지만 불이익한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설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어, 뭐 예를 들면은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공법상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땅에는 이런 호텔업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또 세우셔야 되는 분들은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에 관한 어떤 법적인 규정도 꼼꼼하게 따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법률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면은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다면 호가스만 생각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에 관련된 부분만 신경을 쓰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조건, 제재 사항, 이제 뭐 제약 사항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제재가 뒤따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한옥 체험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등록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서류가 이제 등록 신청서가 있고요, 사업 계획서가 있고, 기본 증명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이제 사용을 증명하는 이제 서류, 건축물 대장, 시설 배치도, 사진 평면도, 한옥 체험 시설별 일람표, 이제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보통 저희 이제 행정사들이 이런 거를 이제 컨설팅하면은 뭐 어떤 거를 해드리냐면, 해당 건물이 있는 위치, 건물을 새로 짓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 새로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은 부지를 구입하는 것부터 자문을 받으세요. A라는 땅과 B라는 땅이 있을 때 각각의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상 문제가 없는지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광진흥법상 여기다 호텔을 졌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통 호텔을 졌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야영장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다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개발행위법이라든가 뭐 국토기금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허가를 할 때는 다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요건도 맞춰야 되고,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상 여러 가지 제재나 이런 건 맞춰야 되고, 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 이런 것들 다 조건을 맞춰야 되는 법이고,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떤 결격 사유가 되고 등록이 안 되거나 선행 인허가 절차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제가 예시는 것처럼 한옥체험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저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영업계획이 있거든요. 이 영업계획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소스를 주시면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해드립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업개요, 뭐 거주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시설개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 면적, 사업적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 형태, 뭐 소화기 개수, 뭐 배치 장소, 그런 부분들, 외국인 방문 시에 외국어 안내 서비스의 어떤 체계랑 이런 데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후에 호텔업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영업의 계획하는 거,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숙박 이외에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숙박 요금 등 이런 관련된 부분, 또 다음에 투숙 계획을 관리했을 때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연락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인허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인허가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계획서 같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서 얼마나 법 규정이라든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사업을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도 저희가 보통 사업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먼저 작성해서 주무관한테 컨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죠.
만약에 건축부터 처음 한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갖고 갔을 때 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없는지 답하는 거죠. 해당 땅에 구입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행했을 때 문제점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한옥체험 이제 관광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방법을 절차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옥체험 숙박업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관광 사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 자체 내나 아니면은 본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대표님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이런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제 행정적인 부분들, 행정 관련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이제 인력들이 있으면은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때는 이제 전문 행정사들 어떤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는 미리미리 사전에 행정 제재라든가 처분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불이익한 제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뭐 기회가 되게 되면은 관광 기능 자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관광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정책 자금권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